시각처가 내추럴 엔도텍의 백소 제품에서 가짜 백소 원료인 이어무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인 3월 전체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6% 줄어 2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그룹과 하나그룹의 빅딜 대상인 삼성계열 4개사 가운데 2개사의 인수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종합화학은 한화종합화학으로, 삼성토탈은 한화토탈로 사명을 바꿔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오피스, 상가 등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1분기 투자 수익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목요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2일부터 내추럴 엔도텍과 한국소비자원이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며 법정 소송과 검찰 수사까지 걷던 가짜 백수호 논란에 식약처가 소비자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 원료의 조사 결과 이어무피소가 혼입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내추럴 엔도텍에 보관 중인 백수호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어무피소가 검출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이 수거해간 것과 같은 3월 26일과 27일자 백수호 원료에서 모두 이어무피소가 나왔다고 밝혀 소비자원의 조사가 맞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100% 진품 백수호만을 원료로 사용한다던 내추럴 엔도텍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식약처의 조사 결과 발표 직전 전화통화에서도 식약처의 결과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저희 식약처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 소비자원이 이어무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21개 제품 중에 13개 제품 모두 이어무피소가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게 제품을 회수 폐기 조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검찰은 내추럴 엔도텍 백수호 원료의 이어무피소 혼입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식약처는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4.96% 하락한 34,100원으로 시가총액은 무려 1조 15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예, 그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지금 50% 이상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기존의 사업 자체가 그 백수호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크게 미친 것 같고요. 신용이나 그런 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했던 투자자들은 손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시점 한껏 풀리거나 하면은 매도가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백수호 사태가 불거진 22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각각 1,824억 원과 1,974억 원을 팔아치웠지만 개인은 3,860억 원가량의 추격 매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홈쇼핑 등 유통업체 또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뢰도가 추락한 것은 물론이고 최근 백수호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일제히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별로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의 환불 조치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비자원과 내추럴 엔도텍은 그간 가짜 백수호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소비자원이 22일 백수호 원료에서 이어무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내추럴 엔도텍은 검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해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인 전 산업 생산이 2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소비 등 주요 지표가 크게 줄어든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과 1차 금속 등이 줄어들면서 전달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0.8%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5% 떨어진 73.6%를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6% 감소했고 설비 투자 역시 선박과 일반 기계류 등에서 투자가 줄면서 3.9%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월 지표가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기획재정부는 2분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빅딜에 따라 삼성의 석유화학부문 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이 각각 한화 계열사인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탈로 사명을 바꿔 재출범합니다. 한화그룹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연매출 19조 3천억 원대의 국내 최대 석유화학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비췄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화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인 삼성 계열사 4곳 중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의 경영권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은 오늘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사명을 각각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탈로 변경했습니다. 한화그룹의 인수 지분은 삼성종합화학 57.6%, 삼성토탈 50%입니다. 한화종합화학의 신임 대표이사회는 홍진수 삼성종합화학 경영지원실장과 김희철 한화그룹 유아부문 PMI 팀장 등 2명이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한화토탈의 신임 대표이사회는 김희철 한화그룹 유아부문 PMI 팀장이 선임됐습니다. 한화종합화학의 경우 홍진수 대표가 회사 자체 사업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김희철 대표는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탈의 시너지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한화그룹의 석유화학 부분은 국내 1위가 되었으며 향후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세계를 향한 한화그룹의 대표적인 사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유화학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탈의 인수 마무리가 예정보다 2개월 가까이 앞당겨진 것은 석유화학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긍정적인 기대와 평가로 인해 인수를 위한 과정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화그룹은 주요 사업들의 성장이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무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사업 재편을 추진해왔다며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한화그룹의 핵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60여 년 동안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온 석유화학 사업을 대표 사업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피스, 상가 등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1분기 투자 수익률이 매장용 집합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오피스 건물의 투자 수익률은 1.46%로 전분기보다 0.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중대형 매장용 상가 건물은 1.49%로 0.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서울 동대문 패션 상가 등의 많은 매장용 집합 건물의 투자 수익률은 2.09%로 0.45%포인트 올랐습니다. 오피스와 중대형 매장용 상가 건물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 까닭은 임대료는 올랐지만 공식률 역시 높아져 소득 수익률이 지난해 4분기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근 주택 거래가 늘면서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43% 올랐습니다. 다만 지난달 중순 이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상승폭은 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 28일 금호산업 인수 본입찰에서 단독 참여한 호반건설에 대해 유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호그룹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본입찰에 단독 참여한 호반건설과의 결탁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오늘 호반건설이 백기사였다면 들어오지 말고 조용히 뒤에서 도와줬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6,007억 원은 꼼꼼한 실사를 통해 제시한 인수금액이고 인수 후 1조 1,000억 원의 자금 계획을 채권단에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박삼구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개인적인 친분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채권단은 호반건설이 6,007억 원 인수액에 더해 우발채무 보전 요구까지 하는 다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일 경우 배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즉각 유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는 박 회장과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예비치가 연율 0.2%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어제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을 분석됐다며 고용 개선과 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을 확인한 뒤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도 경기 불황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을 암시해주던 문구들도 이번 달 연준의 성명에서는 모두 빠졌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6월 금리 인상설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9월 또는 12월 인상으로 옮겨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미국 경기 둔화의 요인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2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둔 상태입니다.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재테크 서적, 강연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용돈이나 세뱃돈을 저축하게 하는 부모들도 많아졌습니다. 함께 주식을 하거나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을 앞두고 이보경 기자와 함께 어린이 경제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아이를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의 경제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제관념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니 무조건 절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 얘기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가 자신의 용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재테크 수단들이 있지만 그래도 통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저축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초저금리 시대로 인해서 복리의 마술이라고 불리는 예적금 재테크가 좀 시들해졌긴 했지만요. 금리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서 통장을 만들고 거래 내역에 찍힌 자신의 돈 액수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저축테크의 시작인데요. 아이들은 자신의 통장에 이자가 쌓이는 것을 보면서 저금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게 이 재테크 교육의 기본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린이가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네. 신규로 어린이 통장을 개설하기를 원하시면은 3가지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아이의 도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만기가 돼서 해지를 할 때는 가입할 때와 달리 다소 까다롭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만기에 해지를 하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관공서에서 발급받으려면 장당 1,000원씩 드는데요. 법원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을 때 사이트에 회원 가입은 안 하셔도 되지만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상품은 금리도 고만고만하고 혜택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이색 통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기본 금리가 높은 상품 궁금한데요. 네. 가장 기본금리가 높은 상품은 바로 하나은행에서 나온 하나 꿈나무 적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는 타요 버스가 그려져 있어서 타요 통장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기본 금리가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 2.1%입니다. 또 1년에 10회 이상 납입을 하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하는데요. 이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우대금리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이 통장은 희망대학교에 합격하면 축하금리로 만기 전 3년간 2%포인트 금리를 더 얹어줘서 최대 연 4.7% 금리가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의 KB주니어 스타 적금도 기본 금리가 2.1%인데요. 가족 3명이 함께 KB국민은행을 이용하면 연 0.2%포인트 보너스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은행 어린이 적금인 좋은 엄마 아빠 패키지도 있습니다. 부모가 카드를 쓰면 0.5%씩 쌓이는 캐시백 포인트를 통장에 넣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캐시백 포인트에 연 10% 이자가 붙습니다. 또 기본 금리는 연 2%인데요. 매년 5월과 12월에 2번 반짝 얹어주는 보너스 금리 연 5.5%까지 챙기면 평균 금리가 연 2.76%까지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기본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린이 통장인 만큼 어린이들 교육에 좋은 서비스나 혜택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품은 없습니까? 네, 외환은행에서 나온 내 자녀 성공기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기본 금리가 1.9%로 소개드린 통장들보다는 좀 낮지만 아이 성장 단계에 맞춰서 성장, 공부, 기 살리기 중 한 가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서비스로 은행에서 주최하는 인턴십이나 봉사활동 등이 제공이 되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다면 이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5일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이들 선물로서 이 경제교육 선물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 하나 개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광위원회 소속 CEO들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관광주간을 맞아 아름다운 국내 여행지 20곳을 추천했습니다.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10개의 기업 및 협회 대표들이 선정한 주요 명소는 도보여행, 비경탐방, 생태체험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대산 선제길을 추천한 성영목 조선호텔 대표이사는 선제길은 깨달음의 길이라며 1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 명상에 잠기는 시간을 갖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사려니 숲길을 추천한 송용덕 롯데호텔 사장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구역으로 제주의 숨은 비경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순천만, 전남 보성 녹차밭, 충남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등이 꼽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오늘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CAA2로 한 단계 강등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2012년 이후 3년째 감소한 자경 3,649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고속버스 요금을 동결하고 정기권과 청소년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혜택을 담은 국민행복카드를 내일 출시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섬유 기술이 세계 섬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초 만에 땀을 배출하는 섬유부터 더운 날에는 온도를 낮춰주고 추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원단까지 다양한 기능성 섬유를 개발한 덕에 세계 굴지의 스포츠 의류업체 바이어들의 러브콜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섬유의 스마트화로 세계 섬유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국내 섬유화학 벤처기업 벤텍스의 고경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섬유를 첨단 산업으로 변화시킨 벤텍스는 K2와 노스페이스, 콜롬비아에 이어 최근에는 나이키까지 해외 스포츠 레저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지난해에는 254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세상에 없는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올해는 5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다가 결국은 해외 시장에서 많은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술로서 승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해서 기능성 소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라톤 마니아인 고경찬 대표는 땀을 흘려도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달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수분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능성 섬유 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벤텍스가 발명에 성공한 드라이존입니다. 1초 만에 땀이 배출되는 신소재로 운동 중에 흐르는 땀을 피부에서 섬유로 내보내 마르게 하는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고어텍스, 쿨맥스, 드라이존 세 가지 원단의 기능을 차례로 비교해봤습니다. 고어텍스는 외부의 비는 들어오지 않지만 땀도 나가지 않아 원단의 기능이 셋 중 가장 떨어졌습니다. 반면 쿨맥스는 땀 배출 측면에서는 효과를 보였지만 비는 잘 들어왔습니다. 드라이존은 비는 완벽하게 차단하고 땀은 배출됐습니다. 실험 후 물에 젖은 원단을 바로 손등에 대본 결과 금세 건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땀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한 40-50분 정도 만에 건조가 됐었는데 처음엔 그 소재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을 해서 해외 전시에 나갔죠. 근데 바이어의 반응은 상당히 냉정했었어요. 가격은 분명히 싼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기술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1초라는 극단적인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한복 충전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벤텍스는 특수한 화학기술을 적용해 스스로 열을 내는 충전재를 개발했습니다. 왼쪽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일반 충전재이고 오른쪽은 광발열 화학 처리를 한 볼타입의 충전재입니다. 태양광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적외선을 방출하는 전등을 켜고 온도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순식간에 온도가 8에서 10도가량 오르면서 둘의 온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충전재는 우리 인체 내 체열을 최대한 이제 가둬서 보온성을 얻는 거에 반해서 저희 이제 솔라볼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받으면 그게 이제 증폭이 돼서 섬유가 이제 볼 타입으로 이제 말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 충진재에 비해서 일반 합성 충진재에 비해서 구스다운이나 이제 다운 제품과 같은 그런 이제 볼륨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땀 성분 분석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거나 혈류 피부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특수 소재 개발을 구상하고 있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섬유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한다거나 아니면 통증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서 농촌 쪽에 비닐하우스 쪽에 지열을 상승시켜주는 특수한 섬유, 지열을 상승시켜주고 생분해가 되면서 발화를 촉진시켜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기름이 유출됐을 때에 바닷물은 놔두고 그 기름만, 유출된 기름만 흡착하는 초흡유 소재들을 저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나이키와 세계 최초로 기술 특허 협약을 맺고 2016년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벤텍스의 냉감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고 대표는 현재 1차로는 100만 피스 주문을 받았고 내년에는 500만 피스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이 늘며 어려움을 겪었던 섬유 산업은 이제 첨단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 확보로 세계 섬유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막강한 힘을 보여준 벤텍스.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축으로 우뚝 서기 위해 지금도 기술 개발에 고군분투 중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내일도 서울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덥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중부지방 서울 2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가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고온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청주 28도로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도 대체로 맑겠고요. 영남 동해안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2도, 울진 24도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도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내륙은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광주 16도, 부산 15도, 한낮에 광주, 대구 29도 되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날씨가 좋죠. 하지만 토요일에는 차차 흐려져 밤에는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고 나면 이렇게 더운 날씨는 수그러들겠는데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아서 어린이날에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증시가 시작되는데요. 실적 환율 등이 숨고르기 빌미로 작용하면서 5월 시장은 조정에 대한 우려로 시작을 하겠지만 서울경제TV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하시면서 5월에도 풍성한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센 경제현장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